넘어가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5살부터 학습지로 지금까지 연산하고 있고, 지금 진도는 두 자리. 집에서는 하루에 눈높이 5장, 픽터 초1 빼기 파트 2페이지, 원리셈 초2 1일치, 필지 연산 숙제 2장, 이렇게 연산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세요. CMS에 다니다가 초등 올라오고 시간이 안 맞아서 필지로 옮겼는데, 사고력 문제와 연산 숙제가 곱하기가 나와서 급하게 외웠지만 더하기를 오래 꾸준히 해서 그런지 원리셈으로 이해시켜줬더니 잘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저도 아이도 학습지에 지쳐갑니다. 더하기만 4년째라 곱하기도 더하기를 빨리 해서 푸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놓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끌고 가기는 애가 질려할까봐 걱정입니다. 학습지 안 해도 지금처럼 연산 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사고력은 신이 나서 하는 애인데 연산만 하려고 하면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참고로 사고력에 비해 연산이 약한 친구입니다. 사고력에 비해라고 하시면 수학적인 기본 능력은 좀 있는 친구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근데 연산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예를 들면 눈높이 같은 또는 구몬 같은 거 하는 친구들에게 원리셈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원리셈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는 말씀드리지만 또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원리셈의 강점을 말씀드려서 하는 거지, 어떤 연산책이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셈도 어떻게 보면 5, 6세 때부터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초1까지 다 덧셈 뺄셈이에요. 몇 건인가요? 6건 엄청 많아요. 다 덧셈 뺄셈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학습지가 이 구몬이나 눈높이 학습지는 숫자고 기호 위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는 거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CMS도 다니고 필즈도 다녀요. 필즈로 옮겼어요. 필즈 진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면 연산책을 저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도의 속도 때문에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더하기를 잘 해서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서 더하기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리셈에도 그런 과정으로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구구단이 딱 외워지는 순간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구구단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산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연산을 한 가지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연산은 꾸준히 하면서 감각 키우기예요. 감각 키우기. 많은 책, 서로 다른 책들의 장점을 다 가지고 가자. 그건 연산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욕심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원리셈만 하시든지, 나머지는 보니까 이제 학원 숙제 이런 연산도 있고 한데 하나로 정하세요. 하나로 정하고, 근데 지금처럼 그 진도가 빠른 학원에 다니면서 하고 하면 눈높이를 해도 뭐 이렇게 진도를 좀 스킵해서 학원에 맞추던가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 연산 실력은 내가 공부하는 교과나 심화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쵸?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주신 부분에서 연산을 좀 정리하시고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믿으시고 그 하나를 꾸준히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5세 때부터 하는 문제집을 5세부터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는데 제가 몇 번 혼냈더니 눈치 보고 자꾸 긴장하는 느낌이고, 틀리는데 안 혼내려고 너무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답을 못하니 답답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걱정이고, 솔직히 수학은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틀린 대답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수학도 좋아했으면 하지만 학습 태도나 습관을 어떻게 꾸준히 하게끔 하려면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5세부터 하는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고요 하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는 아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수학에 호기심이 되게 많고 빠르고 이런 친구들은 사고력 같은 문제집들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이가 할 만한 문제집으로 하다못해 연산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수학하는 습관을 만들어진 다음에 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는 루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살을 붙이는 거예요. 요 정도 더 해도 되겠다. 요것도 더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혼내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걸 혼낼 수는 있는데 답을 못하거나 문제를 잘 못 푼 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혼나면 이것도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잘못한 건가? 잘못한 건가 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나. 이거 틀리면 엄마한테 혼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계획을 잘 짜셔서 심화까지 해 나가는 가운데 심화를 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혼내시거나 할 때 아이가 기가 꺾여서 어떤 그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찾아오는 3, 4학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의 수학은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으려면 두 가지. 첫 번째,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거로 시작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설명을 해주거나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고 같이 알아가고의 과정이 돼야 되지, 틀린 부분을 혼내시거나 잘 답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꾸짖으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을 보냈어요. 제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틀려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화내. 틀렸다고 화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아니 틀리면 자기가 잘 가르쳐 줘야지 왜 애한테 화를 내서 애가 주눅들게 하고 화낸다고 해서 답이 찾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비유를 들죠. 우리 남편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 아들을 내가 과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나는 잘 가르칠 의무는 있지만 아이를 혼낼 수는 없어요. 잘하는 거 찾아서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해야 아이가 이렇게 끌어올려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관계고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 이런 거 똑같이 있죠. 저도 뭐 아빠니까 당연히 알고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마찬가지고 잘 못 푸는 거 가지고 혼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네,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건 내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야. 내가 잘 가르쳐야지.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한 30분 정도, 30분 조금 안 되는 시간으로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면 지금부터 써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방학이라서 아이들도 혹시 함께 보고 있거나 하다면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니까요. 미취학이라 아직 숫자 쓰기가 힘들어요. 문제집 풀리면서 숫자 똑바로 쓰라고 혼내거든요. 처음부터 숫자 쓰기는 잡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답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혼내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틀렸을 때 잘못했을 때 자상하게
처음에 배우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뒤집어졌네. 숫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 숫자 틀린 거에 대해서 혼내서 처음부터 따끔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도움이 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잘못하면 혼나는 거구나, 혼나야 돼,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수학이 재미없어, 무서워, 이런 생각도 생길 수 있잖아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못하는 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게, 아직 어릴 때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